역사상 그 어느 황후보다도 가장 현명하고 영특하여 일제의 침략 정책의 최대의 장애 요인이라고 단정했던 명성 황후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주동이 되어 한밤중에 기습, 칼로 난도질하고 살을 베고 뼈를 꺾고 만신창이를 만들어 죽이고 가만히에 서서 대궐 뒷산에서 불을 질러 나흘 동안 태워버린 큰 사변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 황후는 당시 일제가 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여인으로 조선 침략의 가장 큰 장애물로 판단되어 일제가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군합발로 조선의 안방까지 쳐들어와 이 나라의 국모를 가장 비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일본은 육군 중장 출신의 미우라 고로를 공사로 발령, 고종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으로서는 반일 세력의 배후로 지목된 명성 황후를 제거하는 일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당시 일본인 신문 한성신보 고바야카로 히데오 기자는 조선의 정치 활동가 중에 그 지략과 수완이 일개 황후의 위에 가는 자가 없었으니 황후는 실로 당대 무상에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어코 야수 같은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만행 곧 을미사변을 일으키며 을미사변은 일본군 경성수비대의 엄호하에 일본의 군인과 경찰과 낭인 등으로 구성된 폭도들이 조선의 안방 경복궁으로 무단 침입하여 조선의 국모인 명성 황후를 시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 사건입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극적 정변으로 외국 군대가 왕궁을 무단 침입하여 국모를 시해한 이 사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는 한성신보 사장 아다치 겐조와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을 세워 명성 황후 시해를 위한 치밀한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7일 새벽 2시 조선정부가 훈련대의 해산을 명하자 계획 예정일을 앞당겨 8일에 명성 황후를 살해하기로 결정짓게 됩니다. 새벽 2시 일본 경성수비대 제2중대장이 제2대대를 이끌고 춘생문 부근에 집결하였고 새벽 3시에는 훈련대 병사들이 마포 공덕리 별장에 있던 대원군을 가마에 태워 입걸시키기 위해 경복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원군을 입걸시키려 한 이유는 대원군이 명성 황후를 살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6시 10분경 경복궁 건정전 옆 강령전에 이 일을 강력히 반대하는 대원군을 협박하면서 내려놓았습니다. 이보다 조금 앞선 새벽 5시 30분경 폭도들은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으로 들이닥쳐 담을 넘어 광화문 빗장을 풀고 경비대와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총격전에서 훈련대 연대장인 홍계훈 일행이 죽었고 나머지 경비대들은 도주하였습니다. 폭도 중 한 무리는 고종의 침전이 있는 곤령전으로 쳐들어가 고종과 왕세자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였는데 폭도들은 고종 어깨를 손으로 눌러 주저앉혔으며 왕세자의 머리채를 잡고 칼등으로 목을 쳐서 의식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어 폭도들은 이건 미우라 고로는 명성 황후의 침전 옥코루에 당도하였습니다. 황후는 국내부 대신 이경직의 급보를 받고 잠자리에서 뛰쳐나와 도망쳤으나 이내 붙잡혀 이들은 명성 황후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뜰로 끌어내 내동댕이 쳤습니다. 두 팔을 벌려 황후 앞을 가로막았던 국내 대신 이경직은 양 팔목이 잘리는 중상을 입고 쓰러져 피를 뿌리며 죽었습니다. 사나운 일본 폭도들은 명성 황후를 거칠게 끌고 가서 구둣발로 가슴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일본도를 휘둘러 거듭 내리치며 난도질하였습니다.
국내 대신 이경직을 살해하고 왕비에게 최초로 칼을 휘둘러 치명상을 입힌 자는 미야모토 다케로였는데 그는 경성수비대장 우마야라 소자를 따라서 직접 명령을 받고 행동하였습니다. 끝내 조선의 공무원은 45세의 젊은 나이에 야수 같은 일본군에게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악당들은 실수가 없이 확실히 해치워야 한다며 명성황후와 용모가 비슷한 몇몇 궁녀들까지 함께 살해하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들이닥쳐 만행을 저지른 그들은 시체를 옥고루 안으로 옮겼다가 쪽문으로 끌어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유해 처리에 관하여 그 당시 경성영사 우치다 시다찌는 후일 외무성의 조사에 응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 유해는 왕궁 안에 우물에 던져졌는데 그렇게 하면 즉시 범죄의 흔적이 발견될 것으로 염려가 되어 다시 유해를 꺼내 왕궁 안의 소나무 숲에서 석유를 붓고 태웠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연못에 던졌지만 가라앉지 않아서 다시 그 다음날 연못에서 건져내어 소나무 숲에 묻었다. 그와 같은 유해 처리 과정에 대하여 나중에 관여자로부터 들었다. 악랄한 저들은 그 흔적마저 없애기 위해 명성황후의 시신을 검은색 얇은 천으로 사서 석유를 끼얹고 경복궁 내 뒷산인 노상에서 불질렀습니다. 참으로 광기로 가득 찬 기막힌 참변이었습니다. 재와 뼈조각을 수습하여 태운 자리에 묻고 민황후 조난의 터라는 비석을 씌웠습니다. 명성황후는 조선의 국모 온 국민의 어머니였습니다. 황후의 죽음은 곧 국가 패망의 암시와도 같았습니다. 일제가 무단 침입하여 우리의 어머니를 뜰로 내동댕이 쳐서 그 가슴을 군화로 짓밟고 수십 군데를 칼로 찔러 처참하게 살해하고 석유를 뿌려 불태웠으니 그 사체마저 욕보인 것입니다. 실로 야수 같은 일제는 조선의 안방에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족은 유린당하고 그 비부는 터질 듯 하늘에 사무쳤지만 조선에게는 일제에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악원 파천, 당시 조정은 친러파를 축출하고 친일파를 다시 등용하였으며 6.1중과 조희연은 궁궐에서 삭발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정병하는 고종의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깎았으며 6.1주는 세자의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후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새벽 궁녀들의 가마를 타고 위장하여 가까스로 궁궐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1년간 조선의 왕궁을 비우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거처하게 된 사건을 악원 파천이라 부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후 친일파 대신들은 모두 파면하면서 일본의 입지는 축소되었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막강해졌습니다.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러시아가 일본의 입 안에 거의 들어가 버린 조선에 잠시나마 시간을 벌어주어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친일파였던 김홍집, 정병하, 의윤중이 죽임을 당하였고 김윤식은 제주도로 기양 보내졌으며 6.1주는 일본으로 도망을 쳤고 대원군은 운영궁에 연금되었습니다. 조선 땅에 침입하여 국모의 침전에 군합발로 침입하여 국모를 칼로 난도질한 용서받지 못할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비록 세월은 흘러 그들의 죄를 용서는 할지라도 비참했던 그때의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